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엔 거버넌스 센터 김정태 홍보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옹지마 또 실패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제가 경험한 것, 또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패에 대해서 한 가지 표지판만 있진 않고 뭔가 같은 표지판이 보이실 겁니다. 밑에는 failure라고 써져 있고 또 위에는 success라는 어떤 표지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패란 어떤 한 곳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런 미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곳까지 가고자 하는 어떤 경로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실패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가게 되는 어떤 경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공이라는 길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 성공으로 가는 길들이 사실은 내게 더 막힌 어떤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길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기회들을 부르면서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런 미로들을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이런 미로에 대해서 실패가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효과들,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또 삶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삶을 여러분 이제 퍼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그 그림이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퍼즐 조각들이 들어가게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퍼즐 조각들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그림들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퍼즐을 맞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퍼즐이 예를 들어 한 1000조각들이 있는 퍼즐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퍼즐을 하는 그 전문가들에게 좀 알아보니까 퍼즐을 잘 맞추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퍼즐의 가장자리가 있는데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먼저 조각들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수평선이나 어떤 수직선을 따라서 그 라인을 따라서 먼저 조각들을 맞추게 되죠. 이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사람들이 먼저 삶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가장 자리를 통해서 조각을 먼저 만든 사람은 두 번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조각들 중에 가장 좀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관하기도 하고 어떤 그 형태가 참 묘하게 생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 퍼즐 조각판 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놓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조각들이 이제는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가진 조각들이 바로 인접한 조각들을 불러오게 되는 아주 키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실패라는 것이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아픔들, 좌절들, 시련들, 내가 겪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 삶의 퍼즐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옆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는 반지가 이렇게 빛이 쪼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하트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실패라고 봤던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위장된 축복이라는, 혹은 위장된 기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을 때 이제 그 잠깐 외출을 나갑니다. 이제 그 도시에 나가서 잠깐 보게 되는데, 밤에 나가게 되면 저 앞에 그냥 별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게 뭘까? 와, 정말 예쁘다 해서 가까이 가게 되면 사실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면 가서 이렇게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서 이렇게 가봤더니 노래방, 단란주점 그런 그 네온 사인들이 빛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가 알록달록한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직접 가게 되면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아무것도 아니다라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투영이 됐을 때,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내 삶이라는 퍼즐 조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실패는,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라는 것은 실패로 보게 되면 실패 그 자체지만, 실패가 내 삶의 퍼즐 조각에 가져다주는 어떤 것, 그게 바로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벤트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병 같은 거 따면
뭐 이렇게 준다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따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문구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물론 꽝이라고 나오면 사실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꽝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다음 기회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뭐죠? 실패라는 것이 여러분 다 끝났다는 게 아니죠. 실패라는 것은 단지 다음 기회를 전달해주는 어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쉬울까요? 실패가 쉬울까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드리면 사실 모든 분들이 성공은 어렵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패는 정말 쉽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실패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이 어렵기 때문에 혹은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만 머물러 있는다면 어떤 기회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회인데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잠재력들을 발휘해야 되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회들에 도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성공은 정말 희박하고 성공은 내가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많이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런데 실패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또 제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오늘도 저는 실패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패란 저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결국에는 내가 가는 어떤 또 다른 길에 대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인턴십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런 거 지원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정말 나라면 이런 거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던 그런 기회들. 그런데 만약 현재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지원했던 그런 것들을 만약 내가 다 합격했다라면 현재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전 더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기회가 안 되고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또 다른 것들을 저는 찾아보고 또 다른 것에 도전할 수 있었던 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패를 이렇게 병뚜껑에 나와 있는 다음 기회, 정말 다음에 가져다주는 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열쇠가 무엇일까? 그런 기대감들을 아마 가져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시는 게 뭐죠? 저는 실패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는 결국 최소한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텐데, 그래서 위대한 실패를 할수록 위대한 교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시는 게 바로 그 자잖아요. 그렇죠? 자를 영어로 룰이라고 하고, 또 이게 어떤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황금.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자, 골든 룰, 황금 룰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황금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황금률의 원칙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그런 원칙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황금률을 가진 사람들이 좀 드물다는 거죠. 성공은 성품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체험해보니까 성공은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우물쭈물하게 되고 오히려 성공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어렵게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는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해도 얻기 어려웠던 어떤 성품들을 저한테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들을 통해서 결국 저는 제가 만들 것들이 바로 여기와 있는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바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점심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많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밥을 먹는데 많이 좀 혼자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즐겁게 먹고 근데 혼자서 밥 먹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참 힘든 겁니다. 와,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말도 걸어주지 않고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집에서 나와서 제가 혼자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고 교회 간 적도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어떤 기억들,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실패라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것으로만 제가 끝났더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황금률을 가지게 됐어요. 뭐죠? 교회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혼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예전에 과거에 저랬었는데 저 느낌이 어떤 건지는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저거 정말 어려운 느낌인데, 정말 외로운 느낌인데 하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이야기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저에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공감력이라든지 이런 성품들은 절대 어떤 성공이나 내가 만든 어떤 성취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겪었던 어떠한 실패들, 시련들, 좌절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어떤 불평등한 대우들을 내가 겪게 되면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공감의 시대, 그리고 소셜 시대라는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영업도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제품을 파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기 전에,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팔기 전에 먼저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황금률에 대한 것은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실패를 해야지만이, 내가 문전박대를 당해야지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황금률, 이런 성품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다이어리를 정말 엄청 잘 썼어요. 다이어리를 예술적으로 뭐 정말 하이라이트도 치고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대학생 때 실패했던 몇 가지 위대한 실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자체를 통해서 저는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시간이 잘 관리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없어져 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후배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선배, 저 고민이 있어요. 저랑 딱 한 1시간이나 30분 좀 같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제 다이어리, 그렇게 좋은 다이어리를 펴가지고 그 친구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잠깐만. 내가 이게 30분 후에 그 토익 공부하러 가야 되거든. 내가 하루에 토익 5장씩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도서관까지 가면 한 10분 걸리고 한 20분밖에 없나? 한 20분 얘기할까? 자, 만약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후배가 아이고 선배 정말 고마워요. 바쁜데 20분이나 줘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하지 않거든요. 됐거든요. 머릿속에 지금 해결책 나왔거든요. 선배 공부 열심히 하세요. 만약 그 선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후배가 저한테 다시 연락할까요? 아마 저한테 다시는 연락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그 친구에게 전했거든요. 너라는 존재보다 내 시간이 더 중요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 토익 공부 오늘 하루 5장을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거든. 그것을 제가 말로 하진 않지만 저는 저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사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실패를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성품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다이어리를 제가 안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할 때 다이어리를 저는 피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달력에다 그것을 적어놔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뼈아프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밀어내는 그런 아픈 실패들을 겪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런 성품들을 절대 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어떤 실패, 혹은 여러분들이 내일 실패하는 그런 실패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도 배울 수 없는 그 귀한 황금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친구들에게 여러분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 그렇죠? 나의 독특한 경험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거지만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 나의 실패, 나의 짜증, 나의 어떤 좌절들은 사실은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실패를 통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눌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어떤 성공들, 성취들, 스펙들을 꺼내놓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뼈아프게 배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를 하긴 하지만 사실 힘듭니다.
마음도 아프고 좌절도 하고 시련도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하나의 이야기들을 하고 오늘 저희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노년이 됐고 나이가 들었는데 반지를 만드는 그 장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이 들었을 때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 그리고 내가 가장 뭔가가 업이 되고 우쭐했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를 바로 잡아주는 그 문구 하나를 금에다가 새겨서 저한테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반지 업자가 이제 고민을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문구로 가장 기뻤을 때는 자중하게 하고 가장 낙담됐을 때는 그래도 위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제 솔로몬, 그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말을 적어달라고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반지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아, 이거였군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다윗의 반지에는 과연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성공에 도취돼서 정말 우물쭈물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일 때 그 반지에 있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들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다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시련을 갖게 되고 엄청난 좌절을 갖고 있을 때도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그런 문구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은 격려와 오히려 이런 실패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다음 기회, 또 다른 기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내 삶의 미로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게 되는 어떤 새로운 경로는 무엇이지? 그리고 결국 내가 갖게 되는 위대한 성품들은 무엇일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나의 황금률은 그 자가 더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문구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실패를 항상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황금률이라는 아주 위대한 성품들을 실패를 통해서 1mm, 1cm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넓어진 황금률이라는 자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의 시대, 공감의 시대, 바로 실패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